한때 포브스가 K-팝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고 그래미 역시 수년 동안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으로 불리는 그래미가 마치 방탄소년단을 겨냥한 것처럼 새로운 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 세계 아미들의 반응은 축하가 아니라 거센 반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팀이 바로 방탄소년단인데도 새롭게 추가된 규정 때문에 정작 BTS의 대표 히트곡들은 후보 자격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마치 무대를 정성껏 준비해놓고도 주인공의 입장을 막아버린 듯한 상황이 벌어진 셈인데요. 그렇다면 해외 언론들은 왜 이 발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먼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ABC를 포함한 주요 해외 매체들에 따르면 그래미를 운영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내년 시상식부터 5개의 신규 부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시상 부문 수는 무려 100개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그래미 역사상 처음 등장한 아시아 음악 전용 부문이었습니다. 이름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해외 언론들은 이를 두고 아시아 대중음악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준 영향력을 그래미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내년 2월 7일 미국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결정되며 후보 명단은 올해 11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가운 변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자 분위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가장 큰 논란은 부문의 범위였습니다. 해당 상은 한국의 K-팝은 물론 일본의 J-팝, 중국의 C-팝까지 모두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경쟁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문제는 각 나라의 음악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형성된 역사도 다르며 음악적 정체성 역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그래미는 이 모든 장르를 단순히 아시아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대중음악 평론가는 이런 방식을 두고 미국과 유럽의 영화를 전부 합쳐 서구 영화상이라는 단일 부문으로 시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음악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K-팝을 그래미 중심 무대에 올리는 대신 아시아라는 별도의 공간 안에 따로 분류해 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 역시 비슷한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에서 벗어난 별도 구역으로 밀려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해외 K-팝 팬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K-팝의 성장세를 그래미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자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 분리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TS나 블랙핑크, 트와이스 같은 팀이 결국 이 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자신은 더 이상 이런 방식에 속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들이 신설 부문의 세부 규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조건이 확인된 것입니다.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곡 안에 하나 이상의 아시아 언어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어 가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래는 후보 선정 단계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즉시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를 장악했던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는 모두 영어 비중이 매우 높은 곡들입니다. 그래미 무대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던 대표곡들이지만 오히려 새 부문에서는 후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상황은 블랙핑크 역시 비슷합니다. 영어 중심으로 제작된 음반이나 곡들 또한 같은 이유로 후보 명단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아시아 아티스트를 위한 상이라고 소개된 부문이 정작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스타들을 규정 하나로 배제할 수도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 해외 매체는 그래미가 가장 중요한 기준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설된 부문에서 요구하는 의미 있는 아시아 언어 사용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라틴 그래미의 경우 가사 가운데 60% 이상을 특정 언어로 구성해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이번 아시안 팝 부문은 어디까지가 인정되고 어디서부터 제외되는지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왜 전 세계 팬들이 이 소식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탄소년단과 팬들이 바라본 목표는 아시아 전용 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꿈꿔온 곳은 모든 아티스트가 같은 조건 아래 경쟁하는 그래미 본상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후보의 이름을 올렸지만 번번이 수상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때마다 그래미가 특정 인종 중심의 행사라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을 견뎌온 이유 역시 결국 정상에 오르겠다는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장한 것은 본상도 아니고 일반 부문도 아닌 별도의 아시아 전용 카테고리였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음악의 인기를 활용해 시청률은 확보하고 싶지만 본상 수상은 부담스러우니 별도상 하나를 만들어 생색만 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포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이것이 인정의 형태를 띤 또 다른 구분짓기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해외 팬덤과 국내 음악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미가 새 부문을 본상보다 낮은 위치로 바라보고 K-팝은 이 범주 안에서만 경쟁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전이 아니라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외 팬 역시 복잡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탄소년단이 이 부문이 없어도 충분히 그래미를 받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치 그래미가 원하던 상을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방탄소년단이 이 상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수많은 K-팝 그룹들도 존재하지만 해당 부문은 아시아 팝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국가의 아티스트들도 경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직접 규정을 확인해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여전히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같은 주요 부문에도 출품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 만들어진 아시안 팝 부문에도 도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그래미 트로피를 손에 넣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멤버들이 바라왔던 일이었고 자신 역시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그 대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이번 변화 덕분에 그래미 수상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다음 그래미 시상식에서 새로운 기회까지 얻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받아야 할 진정한 인정은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같은 핵심 부문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이 시상 장면이 과연 생방송으로 비중 있게 중계될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막대한 시청률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그래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방송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팬들의 감정은 기대와 아쉬움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가치가 축소된 것 같은 느낌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해외 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미가 사실상 방탄소년단을 위해 별도 부문을 만든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번에 발표된 아시아 팝 음악 부문이 K-팝과 J-팝 그리고 C-팝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라는 점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은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씁쓸함도 남습니다. 그래미에는 수많은 음악 장르별 부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K-팝은 오랫동안 그 체계 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K-팝이 팝 음악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번 결정이 더욱 미묘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미를 받을 수 있게 됐으니 팬들도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처럼 들린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아시아 아티스트들끼리 경쟁하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 나머지 주요 상들은 미국과 영어권 음악계 중심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이번 조치가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랜 시간 동안 그래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더 넓은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영어곡을 발표했고 자신들의 음악적 영역도 계속 확장했습니다. 한때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결과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모든 음악가들이 인정하듯 그래미는 여전히 음악 산업에서 가장 상징적인 무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완전히 무관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팬들이 더욱 아쉬움을 느끼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그래미는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적극 활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해마다 시청률 상승 효과가 나타났고 군 복무로 활동 공백이 생긴 뒤에는 관심도 역시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무대나 수상 발표를 방송 후반부에 배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끝까지 채널을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비슷한 방식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종종 목격됐습니다. 포브스 역시 과거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반대로 그래미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팬들은 이번 신설 부문에도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심합니다. 특히 올해 롤링스톤이 올해 주요 앨범 가운데 하나로 평가한 작품이 주요 부문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최고의 레코드, 최고의 앨범, 최고의 노래, 최고의 아티스트 같은 핵심 부문 대신 별도상으로 방향을 유도하려 한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은 단순히 시상식에 좋아하는 가수가 등장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팬들이 바라는 것은 훨씬 단순합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팝 아티스트들이 다른 세계적 음악가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특별 대우가 아니라 같은 무대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미가 결국 아시아 음악 전용 부문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K-팝과 아시아 대중음악의 영향력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 그래미에서는 K-팝을 소재로 제작된 넷플릭스 작품의 음악이 해당 장르 최초로 그래미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한국 가수가 그래미 본상의 핵심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변화 역시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상식 예측 전문 매체도 이번 부문 확대가 방탄소년단에게 분명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거대한 논쟁의 핵심은 상 하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그래미조차 이제는 아시아 음악을 향해 새로운 문을 열 수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그 문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중심 출입구가 아닌 옆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음악이 세계 음악 산업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기존 규칙마저 다시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논란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상 하나를 둘러싼 소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계 음악 질서가 변화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그래미의 결정은 진정한 인정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경계선의 탄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제 문화와 사회 이슈에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